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 모임을 가졌던 일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이 중 한 명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접촉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연쇄적인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지만 당분간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교와 원격 수업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지원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해운대 비축제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부대 행사는 모두 사라지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를 주제로 다음 달 28일까지 펼쳐집니다.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6일 오전까지 하루 사이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설 연휴 모임을 했던 일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일가족 중 한 명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일가족 확진자 중 한 명이 다니는 회사에서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내 추가 접촉자나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16일 오후 1시 기준 이미 부산 경남을 통틀어 일가족과 회사 관련 확진자가 17명 나온 상황입니다. 이 중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확진된 2972번 확진자와 장례식장에서 접촉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 때문에 장례식장과 일가족, 직장까지 연쇄적인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누가 최초 환자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고 환자 증상일 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확진자 28명이 발생하면서 집단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구의 한 요양원에서도 요양보호사 1명이 16일 추가로 확진됐고 미용실과 병원 등에서의 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15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던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역학조사요원 등 8만 9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면서 접종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부산시는 각 구군에서 접종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있고 이후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이는 24일부터 3월 초까지 백신이 배정된다고 하는데요. 시는 백신 수급이 완료되는 즉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곧 개학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등교도 못했던 학생들, 올해는 매일 등교가 가능할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지만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전교생의 3분의 1이 등교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전주에 다시 한번 등교 비율을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보육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소규모 학교도 2.5단계까지는 등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400명 이하이면서 한 학급당 학생이 25명 이하인 곳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위한 원격 수업 내실 다지기도 계속됩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좀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수준에서 쌍방향 소통을 했다면 원래는 학생들이 모든 형태든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시행된 원격 수업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접속 방법 교육과 함께 수업에 사용할 태블릿 PC를 2만여 대에서 더 늘리고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합니다. 원격 수업 중 급식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급식실을 따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집에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은 문제고, 현실에 맞게 우선 수요 조사를 하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걸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다음 달 2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마스크 100만 장을 보급하고 매월 3,000명을 동원하는 방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해운대 비축제 불빛이 켜졌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불을 밝히기로 결정한 건데요. 해운대 백사장과 군함로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해질녘 수평선 위로 노을이 지고 하늘의 은하수가 해운대 백사장에 내려앉은 듯 파란 물결이 넘실댑니다. 빛으로 표현된 해운대의 파도, 백사장 위로는 빛고래가 나타나 자유롭게 유영합니다. 지난해 잃어버린 사계절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빛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빛을 향연해 큰 선물과 위로를 받은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애들도 힘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여행으로 오게 됐는데, 사계절 나타내고 고글에도 이렇게 있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군함로에는 2020년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2021년 빛의 터널로 향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으로 감싼 거리의 나무들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 반짝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빛의 물결이 넘실대는 장관이 연출되면서 관광객들로 군함로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작년 5월달에 축제 안 했지. 여름 해수욕 딱 하루 하고 끝났어. 태풍에 뭐 비에 그래갖고 다 떠들어갔지. 기대 많이 3월 말까지 너무 행복하지. 뭐 정부에서 지원 300만 500만에 소용없고 우리는 장사 한 달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지난해 11월 말 해운대 비축제를 위해 설치가 완료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켜지 못했던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렵게 불을 밝히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또 중소상인들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희망의 빛을 통해서 그간에 어려웠던 코로나19 함께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운대 비축제는 오는 3월 28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 광장, 해운대 시장 일대에서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관람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행사장은 일방 통행으로 운영되고 모래사장 보행로는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또 곳곳에 방역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배치됐고 군함로 광장 입구와 해운대 해수욕장 출입구에는 전자 출입 명부와 발열 체크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잠정 연기된 지 80여일 만에 해운대 비축제 이 희망의 빛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에도 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물들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부산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5일 오후 6시쯤 부산 진구에서는 건물 15층에서 유리창이 깨져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쯤에는 사상구의 한 공장 외벽이 강풍에 뜯겨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동래구 온천동에서는 한 마트의 간판이 떨어지는 등 수십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18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병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 수용 곤란 방침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없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손실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연안에서 올해 첫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서구 가덕도 천성연안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킬로그램당 1.19mg이 검출돼 허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8mg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바닷물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 폐류 독소 발생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마비성 폐류 독소는 폐류를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폐류를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이 여객 운수 종사자 가운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연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중단되면서 전국 최초로 화상 강의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고령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비율이 높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문화연수원에 교육 신청을 한 뒤 자가 차량으로 연수원을 방문하면 스마트 패드를 개별 제공해 차량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2021년 도시농업 상자 텃밭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구는 주택가 골목과 마당, 옥상 등에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텃밭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100만 원 이내, 단체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체 구입비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6일까지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나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구청은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까지 15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수술 비용과 매핑 치료비, 당해연도 재활치료비가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되며 수술 후 2년 동안 재활치료비도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거주지 구군의 장애인 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이고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나이 점수와 소득 점수를 환산해 우선순위자를 선정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정쯤 부전시장의 한 마트에 침입해 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보안시설이 취약한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모텔에 투숙한 A씨를 검거하고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